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역광이라서 제 얼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홈구장인 마라카나. 좀 이상하죠? 브라질 구장 같죠. 실제로 근데 별명이 마라카나입니다.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스타디움입니다. 기왕이면 박물관을 소개시켜 드리려 했는데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뮤지엄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안에서는 사진 촬영은 가능한데 레코딩까지 하기에는 좀 계속 안에 있는 큐레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가지고 좀 하기가 좀 뭐했어요. 대신에 경기장 외곽을 돌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타디움 이름은 이게 지금 알파벳이 아닙니다. 키릴 문자인데 라이코 미티치,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라이코 미티치의 이름을 따서 스타디움 라이코 미티치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바로 라이코 미티치입니다. 굉장한 카리스마를 지닌 주장이었고 은퇴 후에도 클럽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레드스타에서 발굴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동시대 활약했던 드라간 자이치라든지 나중에 나오는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로베르토 프로시네스키, 시니사 미하일로비치, 다르코 판체프, 이런 최근 선수로 따지면 네마냐 비디치 선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대단히 많은 스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이분의 아성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쪽 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기장의 별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라카나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라카냥이 아니라 마라카나라는데 우리가 아는 브라질의 마라카냥 스타디움과 똑같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2014년이 아닌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마라카냐 스타디움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었어요.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12만 명인가 14만 명인가요? 그게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월드컵 한 경기 최다 관중 수인데 마라카냥의 이름이 별명처럼 이 경기장에 붙은 이유는 당시 유럽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 바로 이 스타디움 라이코 미티치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5만석으로 줄었는데 이 경기장이 당시에는 10만 명 가까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마라카나라는 별명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를 요새는 츠르베나 즈베즈다라고 부르죠. 이 츠르베나 즈베즈다라는 명칭이 사실 저도 좀 낯설어서 처음 쓸 때는 여기 보시면 근데 레드스타 되어 있죠. 낯설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세르비아어로 말 그대로 그게 그냥 붉은 별이랍니다. 츠르베나가 붉은이란 뜻이고 즈베즈다가 별이래요. 그래서 영어로 좀 익숙하게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에는 더 편하고 현지어를 존중해야 되겠다 하면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맞습니다. 외곽에서 보시면 이 팀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데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는 좀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내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고 이 팀의 광적인 서포터 그룹을 이끌었던 리더가 내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학살을 저지르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큐레이터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윗줄이 레드스타래요. 그리고 밑에가 세르비아, 밑에가 코소보, 그리고 이거는 파트 오브 유고슬라비아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코소보 문제가 지금까지도 세르비아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슈죠. 독립국을 만들어 놨다고는 하지만 세르비아에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오실 때 만약에 코소보의 프리슈티나를 먼저 들어가시면 이 세르비아 입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코소보를 만약에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먼저 세르비아로 들렸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르비아에서 기준으로 볼 때, 바라보는 기준으로 볼 때 코소보라는 지방으로 간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소보에서 입국을 해가지고 코소보 도장을 찍어버리면 코소보의 그런 독립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세르비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의 친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세르비아어가 아니에요. 세르비아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큐레이터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올림피아코스, 그리스의 명문 클럽이죠. 올림피아코스와 이 팀의 팀 컬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팬 성향도 굉장히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가 레드스타와는 거의 형제,
형제 클럽이라고 하네요. 뭐 일화를 소개시켜 주는데 어떤 경기에 가가지고 뭐 올림피아코스 팬들이 뭐 공격받는 뭐 레드스타 팬들을 구해줬다라는 뭐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맹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또 다른 브라더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엠블럼은 러시아 클럽 엠블럼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도 연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팀 컬러도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성향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레드스타의 팀의 기원은 사실 군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 스파르타크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유래는 왜 그러냐면 스파르타는 사실 뭐랄까요, 노동자의 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군대로 따지면 사실 체스카 모스크바와의 연대가 있어야 되는데 체스카 모스크바와의 또 관계가 있긴 하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좋지는 않은 얘기라서 가면서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파르티잔 베오그라드의 홈구장에서 찍은 겁니다. 체스카 모스크바에 관련된 문구인데, 레드스타가 그 스파르타크와의 그런 결속력을 갖고 있다면 이 파르티잔은 체스카 모스크바하고 굉장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유럽 클럽 대항전 때 체스카 모스크바와 만약에 레드스타 베오그라드가 맞붙게 되면 이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구단뿐만 아니라 유에파까지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레드스타 팬들이 많이 경기장에 올 것이고, 유에파에서 할당하는 그 체스카 모스크바 팬들의 원정 팬들도요 일부 존재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파르티잔 팬들이 체스카를 응원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 팬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레드스타와 파르티잔의 그 더비를 이터널 더비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때는 어차피 좌석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체스카 모스크바가 이 레드스타의 홈구장을 오게 되면 이 파르티잔 팬들이 중립석을 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대거 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온다면 뭐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체스카를 응원하러 오는 팬들이 중립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쪽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더비를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통해 유추를 해본다면, 만약에 파르티잔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레드스타 팬들이 당연히 파르티잔 경기장으로 몰려갈 겁니다. 재밌는 건 이 파르티잔과 이 레드스타의 경기장 간격이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한 동네나 보면 됩니다. 상당히 좀 긴장감이 넘치는 곳에서 두 팀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쯤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